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월 28일 정기토익 대비 적중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죠? 이 특강을 보실 때는 파고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pagoda21.com 이쪽으로 가셔서 특강에서 토익 시험 대비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제 팩이 있습니다. 문제 팩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는 해설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 일단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죠. 일단 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게 실제로 이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뒤에 이 항상 빈칸의 앞뒤만 보고 찍는 그런 경향들을 가진 학생들이 많죠. 그럼 봤을 때 뒤에 전치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아닌 것 같고 부사인가? 뒤에 전치사 어차피 부사니까 그 다음에 forward인가? before인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좀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복화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냥 바로 일단 해석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해석이면 빌더스들이 입어야 하죠. 그래서 하드햇을 일단 써야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항상 두꺼운 헬멧 같은 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해석으로 했을 때 여러분 나머지가 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해석으로 가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사 현장에서 이상하죠. 그럼 공사 현장 앞으로, forward는 앞으로란 뜻이니까요. 그럼 이것도 이상하고 동사로는 무슨 보내다, 전달하다니까 공사 현장을 보내야 되나? 이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 전에 그럼 공사 현장 전에 쓰고 공사 일단 안 쓰냐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이 구조가 잘 잡히지 않으면 그냥 해석으로 가셔서 해석은 차라리 얘가 맞겠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있을 동안에는 얘가 햇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맞으니까 그냥 A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푸시고 답이 왜 A가 되는지 우리는 그 문법적인 상황들을 또 알아줘야 다음 문제도 풀겠죠. 여러분 보시면 while이라는 건 분명히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붙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가 만약에 주절이랑 똑같으면 생략이 되면서 분사 구문이 돼서 동사의 ing 형태의 분사가 보통 이렇게 잘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ing 앞에 쓰거나 주어 동사 앞에 쓰거나 이렇게 문제들이 잘 나오기도 하죠. 근데 지금 뒤에 같은 경우는 전치사구 앞에 어떻게 붙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걔네가 빌더스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원래 이 말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주어는 혼자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등위 접속사를 빼고는. 그리고 왜냐하면 주어가 혼자 빠지면 이상해 보이는데 비동사랑 같이 있으면 앞에 주어가 똑같으면 비동사랑 한꺼번에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랑 같이 빠지기 때문에 뒤에는 on the construction site, 그냥 공사 현장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이 간략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문법을 모르겠으면 그냥 해석으로 될 만한 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문법은 주어랑 비동사가 있을 때는 같이 빠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regardless of 이거랑 관련 없이죠. 여러분 항상 보기를 먼저 봐주시고요. 보기에서 이렇게 WH라고 생긴 애가 있으면 얘는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동사가 2개 나와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is가 하나가 있고 뒤에 are, 동사가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고 따라서 이 2개 중에서 얘는 탈락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무슨 절이길래 이러냐라고 했더니 지금 얘가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나 명사구 애들이 명사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도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 하고 근데 얘가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문장과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뒤에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명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사절의 접속사를 택해 주시는데 which랑 whether 두 개 다 어쨌든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 which는 이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어서 뒤에는 보통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whether은 뒤에 명사절일 때 보통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이 완전 불완전을 따질 때는 이 빈칸을 빼고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프로포절이 선택됐습니다. 수동태니까 여기까지 문장 그냥 완벽하게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라서 정답은 B번 whether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꺼번에 표현을 기억을 해주시면 regardless of whether 이렇게 하면 뒤에가 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약간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보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일단 2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서 almost가 이렇게 있고요. A, B, C, D를 봤더니 다 A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대충 형용사인 거 알 것 같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럼 해석으로 막 갔을 때 해석이 어차피 4개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덴티스트가 루틴 체크업이고 걔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언저리만 보고 항상 이렇게 대충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참을 수 없는 bearable, 요게 일단 첫 번째 단어고 그 다음에 resistible, 이게 이제 저항하다, 반대하다로 가죠. 그러면 앞에가 부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뜻. 세 번째는 explain, 이게 설명하는 거, 거기서 온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없는 C번. 그 다음에 beat, 이게 원래 치다, 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칠 수 없는, 한마디로 패배시킬 수 없는 무적에 이렇게 해서 4개 단어를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대충의 앞뒤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선 여러분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 find라는 동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ind가 기본적으로 찾다면 뒤에 목적어 들어가서 얘 지금 얘를 찾다 이 말 될까요? 사람들이 wait을 찾아.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석이 이상하면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오형식으로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고 어떻게 한다? 생각하다. 이렇게 오형식으로 find가 해석이 되죠. 그럼 얘가 지금 어디까지냐면 기다림이고 얘가 지금 주에 수식어로 붙죠. 덴티스트를 보기 전에 루틴 체크업을 위해 여기까지. 그럼 얘가 한꺼번에 다 목적어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가 목적 보어 자리로 마지막에 장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다림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수식어구들이 길더라도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다 이 두 가지의 핵심만 잡으시면 요거랑 연결을 해서 형용사를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다림이 어떨까요? 기다림이 무적일까요? 기다림이 설명할 수 없을까요? 기다림이 저항할 수 없는 거다? 기다림이 참을 수 없는. 이게 제일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참 기다리는 건 덴티스트를 보기 전에 기다리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5형식 동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make, find, leave 이렇게 6개 항상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동사들은 물론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찾다, 뭐 고려하다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얘네가 만약에 문장 속에 등장을 하면 혹시 5형식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고 이렇게 간주하다, 딤도 간주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5형식으로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딱 이 동사들을 잡았을 때 5형식 구조로 잡는 거 여러분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개 꼭 외워주세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A, B, C, D 보이시면 역시 형용사 어휘죠. 그리고 자리를 가더라도 지금 관사랑 뒤에는 understanding까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이 understanding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어휘를 4개 중에서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understanding을 꾸며주는 뜻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prospective 이제 앞을, 스펙은 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앞을 보기 때문에 얘가 장래, 유망한, 그래서 이제 prospective. 그다음에 preliminary. 자, 이 단어가 지금 답은 아닐지언정 여러분 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의 준비에. 그래서 제가 예시도 좀 적어 왔어요. 그래서 preliminary examination이거나 뭐 결과, study 이렇게 해서 예비 조사, 사전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orough가 있죠. 빈틈없는, 철저한, 꼼꼼한이란 뜻이고 misleading은 잘못 리드한 거죠. 그래서 오도하는, 오해시키는 이렇게 해서 4개 복화를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석으로 갔을 때 일단 10년의 경험 덕분에 요거는 수식어가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 텍스 컨설팅에 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힌트가 10년간의 경험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유망한이거나 예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꼼꼼하고 빈틈없고 그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해를 잘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thorough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나왔을 때 여러분 같이 쓸 수 있는 시험에 나오는 꼼꼼, 철저, 포괄적인, 완전한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thorough랑 같이 붙는 게 이게 꼼꼼, 철저하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해야 되는 조사랑 연구, inspection이거나 examination이거나 조사 또는 얘가 그냥 형용사로 썼을 때 knowledge 지금처럼 지식, 이해 네, 이렇게 같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 comprehensive 보이시죠? 이게 원래 포괄적인이라는 뜻이죠. 종합적인, 포괄적인이라서 종합적인 이해. 이것도 어차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얘가 꼼꼼하고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뉘앙스로 가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거는 exhaustive란 단어가 있습니다. T드는 약간 지친 거지만 T부는 너무 이제 꼼꼼하고 철저하면 그만큼 사람을 좀 지치게 한다. 약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한, 완전한 뒤에 리서치거나 리스트 같은 게 붙어서 이제 완전한 리스트 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고 inclusive도 comprehensive처럼 다 포함된, 다 포괄적인 네, 이런 뉘앙스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라, 연구해라 이러면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뉘앙스로 이런 복화들도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죠? 10년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다, 충분하다, 철저하다 이런 느낌으로 thorough라는 C번의 단어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복화 난이도가 있죠. 복화에 대해서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즉시 외워주시고 꼭 본인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제가 형용사 어휘를 준비를 했고요. 요새는 이제 어휘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이 어휘를 좀 많이 습득하시는 게 좋겠죠. A, B, C, D가 있고요. 우선 뜻부터 한번 볼까요? 자, lenient, 이게 관대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관대한, 완화시킨이라는 뜻이 있고요. anonymous, 이거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래서 anonymous가 익명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fundamental, 근본적이고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ccomplished가 이제 원래 성취하다가 accomplish죠. 그래서 이렇게 ed가 붙으면 그만큼 사람이 성취가 됐다. 그래서 기량이 뛰어난 약간 요렇게 해석을 의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 빈칸에 들어간 해석을 해봤을 때 얘네에 prominent한 그룹이 있는데 정말 이런 멤버들을 가진 그룹입니다 라고 했을 때 멤버를 지금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대한 멤버, 익명의 멤버, 근본적인보다 정말 기량이 뛰어난 멤버를 가진 어떤 우세한 그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멤버에 들어가는 건 정답이 뛰어난 D번, accomplished로 가주시면 되겠고 시험에서 여러분 이 뛰어난 시리즈 제가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화를 공부를 하실 때는 얘가 답이래. 그래서 답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답이랑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것까지 한번 샥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를 또 여러 개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뛰어난 저명한 시리즈 뭐니 뭐니 해도 익스피어리언스에 진짜 많이 나오죠. 사람이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능숙한 숙련된 무조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accomplished
distinguished, distinguishing은 구별을 하는 거라서 얘가 ed면 이미 구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뛰어난, renowned, 유명한, 저명한, seasoned, 한 계절 겪은 것처럼. 그래서 경험 많은, 노련한. 이게 보통 ed로 끝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사람을 꾸며줬을 때 저명한, 뛰어난, 네,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세요. experienced, accomplished, distinguished, renowned, seasoned까지. 네. 그러면 6번으로 우리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번에는 제가 명사 어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명사가 일단 ION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TY로 끝나니까 4개가 명사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으로 일단 가시는데 해석에서 지금 얘랑 연결된 게 unit, pric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고 뒤에 동사가 were 보이죠? 예, 우리 뜻부터 한번 볼까요? 어휘 문제니까. 일단 accommodation 숙소, estimation 판단, 평가, estimate에서 나왔겠죠? 그 다음에 reliability 이거 신뢰도란 뜻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ependence 의존 종속 이제 이런 뜻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여기서 보실 거는 factor이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factor가 기본적으로 요소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소고 뒤에다가 이렇게 in이나 into를 붙여서 얘가 into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A를 B에 대한 요소로 넣다, 포함시키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또는 얘를 바로 쓰면 뭐 고려하다, 감안하다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게 되면 얘가 수동으로 바뀌고 얘가 요소에 넣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전치사고 B에. 지금 얘는 이런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수동태로 갔으니까요. 앞에 나온 요 두 가지가 요소로 들어갑니다. 동등하게 컴퓨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해석이 가격과 이것이 고려가 되어지는 거죠. 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격이랑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가 거처나 숙소가 들어갈까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갈까요? 또는 reliability, 신뢰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들어갈까요? 그럼 이 컴퓨터리스가 우리의 새로운 노트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얘가 믿을 만한지, 확실한지 얘가 맞겠죠. 그냥 의존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정답은 C번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밑에서 이제 의지하다, 종속하다 시리즈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지금 reliability랑 dependency랑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비슷하게 굉장히 생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번갈아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rely 자체가 의지하다, 의존하다. depend,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고 카운터도 다 세 개 다 마찬가지죠. 근데 형용사 형태가 이렇게 able이 있는 게 있고 ant가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냥 의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존하는 그 다음에 얘는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비슷한 게 바로 dependable, dependent는 그냥 믿는, 의존하는 그 다음에 얘는 믿을 수 있는 dependable 이렇게 가겠죠. 형용사 형태고 옆에 있는 거는 명사 형태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reliability가 신뢰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reliance가 의존, 의지 dependability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들 명사로 dependence로 하게 되면 의존, 종속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하고 depending on이라는 것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rely, 의지와 의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형용사와 명사 형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명사어휘 계속 정리를 했고요. 이제 7, 8, 90이 남았습니다. 이제 7번의 어휘 문제풀이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BCD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BCD가 이제 available action과 똑같이 search를 지금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고요. 지금 앞에서 제가 봤듯이 이제 복화를 먼저 설명드리면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고 external 외부에 그 다음에 alternating 바꾸는 거죠. 교대 번갈아. 그 다음에 이제 organize 조직화된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 복화가 달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해석이 4개가 다 돼요. 항상 이런 말을 제가 수업하다 많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이 4개가 같을 때
말이 다 될 때. 그럼 뭐를 따지셔야 되죠? 일단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수업 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힌트를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얘가 실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어떤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렉터죠. 휴먼 리소스의 디렉터를 위해서 어떤 서치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서치냐면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서치. 괜찮을 것 같은데 외부 서치 괜찮고 번갈아하는 서치, 조직화된 다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다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조심하실 거는 A번 이거를 제가 가능한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으로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말이 다 될 때 제가 좀 전에 힌트 보라고 말씀드렸죠. 힌트는 어디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문장 전에 여기가 힌트겠죠. 그럼 힌트는 new밖에 없네요. 네. 지금 요거를 강조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힌트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new가 있으니까 새로운 관점을 얻으려고 요거를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니까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번갈아 보다, 새로운 거니까 우리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외부가 답.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무조건 빈칸에 앞뒤로 말되는 걸 찍자가 아니라 이 보기에서 문장에서 힌트를 잡아서 얘 때문에 하필이면 얘가 나왔으니까 얘랑 매치돼서 풀 수 있는 거를 찍어주자. 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B. 자, 그 다음 문제 8번. 이번에도 약간 문법이 들어갑니다. 지금은까지는 이제 복화 어근이 달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해석으로 풀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A, B, C, D가 argue로 어근이 똑같아요. 그럼 이게 해석이 비슷한가? 이러면 이제 해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조로 가야 되는데, 자, 구조에서 조심하실 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요거 되게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면 비동사 뒤에는 보충해주는 말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보충해주는 말은 형용사나 명사가 답이고 보충해주는 말은 부사나 전치사고 안 되고 그러면 형용사나 명사가 답이니까 형용사 얘가 답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틀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긴 하겠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문장이 딱 끝나요. 그럼 보통 정말 이제 보어를 물어보는 정말 형용사나 명사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진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딱 봤는데 이 빈칸 뒤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전치사구가 일종의 보충해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 얘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자 얘네 미디어가 작죠.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랑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렇고 여기다 만약에 형용사를 쓰면 arguable이야 논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뒤에까지 가서 이 영화는 정말 이 나라에서 가장 최고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 전치사구 자체가 형용사로서 얘가 이 영화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보충해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보충해주는 말 앞이니까 부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오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구조를 보셔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아까 해석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논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arguably로 가는 거죠. 그럼 arguably는 뜻이 뭐냐면 자, arguable은 논쟁할 소지가 있는 거고 여기 best가 나왔으니까 나라에서 가장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걔가 arguably가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뒤에 어몽도 요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가고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잡으세요.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어가 나왔을 때는 여기 부사가 들어가서 뒤에 보충해주는 이 전치사구를 한꺼번에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arguably 뜻 자체가 뭔가 논쟁으로 가지 마시고 논쟁을 할 만큼 주장하건대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논쟁할 필요도 없이 거의 틀림없이 약간 이런 뜻으로 갈 수도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D번이고 arguably 특히 기억해 주시고 네. 되셨을까요? 네.
자, 이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에 이제 전치사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요것도 갔을 때 우리가 평소에 토익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분들은 금방 푸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보겠죠. 근데 요거는 일단 봤을 때 뜻은 이제 petition 진정 청원이고 expenses 비용, rigorous 관심, means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처리돼서 by means of 요렇게 들어가는 문제였죠. 그래서 by means of가 이런 수단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약간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얘네가 결정을 하죠. determines 합니다. 아트워크 작품이고요. 작품 전시고 주로 여기 있는 도네이션에 의해서 이런 수단으로 약간 이렇게 하나의 수거로 취급해서 정답은 C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전치사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애들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적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as of 꼭 조심해 주시고 이게 이 날짜로 이때 부로 되게 잘 나오죠. regardless of 상관없이 그 다음에 담당하는 대신하여 일치하여 비추어 고려하여 그 다음에 응하여 그 다음에 관하여, with caution, 조심하여, 주의하여 이렇게 해서 전치사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쫙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10번입니다. 네, 역시 긴 전치사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해석. 자, 얘네가 회사에 어떻게 발표를 했죠? 정말 기록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정말 높은 작물의 생산이 있었죠. 아보카도에 그리고 뒤에 봤을 때 얘가 unusual, 정말 wet spring이고 summer에 그런 이상한 날씨로 인해서 정말 기록, 최고 기록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뒤에가 뭐겠어요? 예, 이 스프링과 서머인데요. 정말 이 특이하게도 wet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가 되죠? 원인에 해당을 하죠. 예, 그래서 원인에 해당하는 이것에 의해서라고 들어갈 수 있는 caused by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야기된. 근데 이게 일종의 이것 때문에라고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때문에 시리즈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aused by도 물론 여기에 의해서 야기된 분사처럼 가기도 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전치사구처럼 비슷한 애들을 짜르륵 한번 같이 외워주세요. 그래서 because of 때문에 그 다음에 on account of 때문에 그 다음에 owing to, due to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caused by 이것에 의해서 야기된 그리고 접속사는 때문에가 because랑 as랑 since 특히 주어 동사 있을 때만 접속사 해당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now that 이것도 보통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외는 제외하고 무엇에 따라 그 다음에 면제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파트 5 10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파트 6과 7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 6, 오늘 11에서 14번 문제는요, 이제 letter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지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끊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12번 갑니다. 얘네가 appliance죠. 얘네가 strive 보이죠? strive는 뭐뭐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통 투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수동태고 얘는 능동태죠. 능동태는 목적어 있고 수동태는 없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B번이 정답으로 갑니다. 그래서 high quality product를 제공하는데 애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affordable, 저렴한 그러고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다음에 12번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경쟁적인 그런 비용으로 해서 우리의 고객 서비스가요. 어떻게 하죠? 가장 믿을 만한 체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 로케이션 지점이 있는데요. 걔가 이제 온타리오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60년, 토탈 60년이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60년 동안이 맞겠네요. 그래서 for 동안, within은 뭐뭐 내에죠. 얘도 역시 기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24시간 내 이런 식으로 잘 쓰겠죠? 정답 C. 자, 13번. 그래서 enable us.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너한테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lose, 닫을 거죠. 여기 있는 로케이션 장소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리모델링을 위해서 잠깐 닫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항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앞의 문장과 직접 관련이 돼야 합니다. 물론 뒤에랑 관련될 수도 있지만 이게 4개를 읽었을 때 대충 말이 되는 걸 찍으시면 되지 않고 반드시 직접 관련된 것만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반드시 보셔서 뒤에 문장에 어떤 접속사나 바꿀 수 있는 전환어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여기 지시어 표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 내내 throughout 그럼 이 시간이면 리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게가 스토어가 여기 주변에 있는 스토어들은요 remain open 열겠죠. regular business 시간으로 이제 열긴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내내는요. 그럼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고 여기 들어가는 게 앞이랑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A번에서 이 스토어가 remain 그대로 열 것이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n hour later 5월 31일까지 이렇게 될까요? 지금 29일까지 얘가 어떻게 한다? 이 문을 닫죠. 리모델링 때문에 문을 닫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넣으면 이 시간 내내라고 하면 31일이 갑자기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되게 되는 거겠죠. B번에 모든 피드백이 48시간 내 요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갑자기 피드백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증하는데 어떻게 하죠? 제한된 시간만. 이것도 상관이 없고 D번에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하는데 일단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bother,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에서 미리 우리가 사과를 드릴게요. 귀찮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맞겠죠. 왜냐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 설명하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이 시간 내내 어떻게 하겠다? 가게고 여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그대로 오픈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이 되겠죠. 14번에는 비즈니스 hours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DD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미리 문제를 한번 쭉 풀어주셔야 하고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지문은 렌탈 컨트랙이고 계약서, 그 다음에 인스펙션 조사 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이 얘네 컨벤션 센터고 이제 컨트랙, 계약서가 되는 거고 컨디션, 조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obligation. 이게 이제 한 지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써요. 이제 이게 지문이 제가 여기다 이제 써오기가 잘라가지고 써와야 되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지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인스펙션 폼이 나왔고 세 번째가 관련된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15번, 16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이 계약서에 관해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계약서를 읽으란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음 중에서 여기 컨벤션 센터에 관해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럼 세 번째부터는 렌탈 컨트랙에서 역시 이것도 렌탈 컨트랙이니까 1번 질문으로 다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복화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대해서 일단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복화, provide for, 아까 어디 썼지? 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아까 여기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알려고 했죠? 네,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랙이죠.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일주일 동안 유효하고요. 이때 기간 동안에 유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비용들이. 그럼 당연히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 계약서에 대해서 얼만큼 돈을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가 이게 당연히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서 해당하는 금액들이 나올 때 도대체 이 금액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3,500불이고요. 걔가 fully paid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paid가 되면 돼요. 페널티인데 700불이고요. 하루에. 왜 그러죠?
레이트에 관해서 그렇고 늦게 지불을 하면 그 다음에 early termination 있죠. 빨리 종료를 하면 350불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early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물이나 컨세션, 매점 같은 것들은 제공이 되죠. free of charge 보이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금액이죠. 그래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식사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negotiate 해야 되는데 주변의 업체랑 직접 컨택을 하셔야 되고요. 옵셔널 인슈런스가 있는데 걔네들은 500불이고요. 예, 각각의 금액이 가리키는 걸 여러분이 잘 염두를 해주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금액이었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센터가 설명하는 게 좀 있네요. 센터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800개 차를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파킹이 필요하면 여기 베이스볼 스테디움에 파킹plat이 있으니까 거기가 right down the street이거든요. 바로 거리 그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obligation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읽으셔도 괜찮고 문제를 먼저 푸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요. 계약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센터가 무료. 아까 무료 읽었죠? 무료가 뭐였었냐면 무료가 뭐였었죠? 아까 전에 free of charge 나왔던 게 전기랑 수도랑 매점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였지 셔틀 서비스가 나온 적은 없었네요. 렌트하는 사람들이요. 어레인지를 해야 돼. 밀. 아까 식사 나왔죠. 근데 식사가 뭐였냐면 각자 알아서. 그게 제공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separately 각자 알아서 따로 밀을 해주세요. 그럼 얘는 맞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컨벤션 센터가 전기 수리를 하고 있나요? 전자적인? 모르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렌터가 어떻게 하죠? 컨트롤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걸 찍어주시면 B번이 좀 확실할 수 있겠죠. 자, 16번. 이제 센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그럼 그것이 private dining area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걔가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줄까요? 프레젠터한테? 당연히 센터를 빌리면 기술 지원은 해주겠지? 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것만 항상 정확하게 답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럼 이건 아직 모르겠으니까 모르겠고 걔가 추가적인 전시 홀이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걔가 스포츠 장소랑 가까울까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까 주차 공간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스포츠 메뉴 거기 있었으니까 정답은 D번으로 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앞에 provide for 이 복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복화로 가야 되겠다. 이제 요거로 갑니다. 자, 복화는 여러분 1차 동요가 아니라 문맥상 바꿀 수 있는 단어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문맥에서 보시면 일단 이 의무사항들이 있고 4월 12일 내에 디파짓 2,000불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이 15일 내로 될 것입니다. 페이먼트가 완전히 되면요. 여기는 컨벤션 센터 스텝이요. 인스펙트 검사를 할 거죠. 시설을 전과 후에다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벤트가 열렸을 때. 그리고 메인테넌스가 뭘 요구를 하냐면 이벤트가 여기 있는 시설 매니지먼트에서 될 것이고 이 디파짓이 들어가고 이 provide for가 이것에 의해서 뭔가 대비하다. 이걸 위해 제공된 거니까 약간 대비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이실 때 어떤 데미지를 대비해서 디파짓이 사용될 거죠. 그러면 요거랑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이 임대의 기간 후에 이루어진 어떤 손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디파짓이. 맞죠? 그럼 요거랑 바꿀 수 있는 게 뭔가를 복화로 가봤더니 contribute 기여하고 offer 제공하고 cover 그 다음에 arrange가 있습니다. 배열, 배치, 정렬하고. 근데 여기서는 제공이라기보다 offer이라기보다 얘가 어떤 손상이든지 대비를 위해서 디파짓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답이 cover 쪽으로 가야 됩니다. cover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걔를 다루다, 포함하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단어겠죠. 그래서 요 손상을 커버하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상에 대해서 다루고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더 풀어볼게요. 이제 350불 갔죠? 그리고 19번에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에서 한번 바로 볼게요. 벌써 350불을 보자마자 우리는 딱 체크가 되죠. 아까 전에 왜냐면 금액들을 체크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는 나올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 회사가 이 회사인데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너네 컨벤션 센터에서 열었겠죠? 그 다음에 디파짓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900불이 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expected,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350불의 벌금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350불은 내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근데 나머지 550불은요. unacceptable이야.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350불은 왜 냈을까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지문에서 350불을 찾아가면 뭐라고 돼 있었죠? 350불이 early termination이 350불이라고 했으니까 일찍 종료하면 350불. 그럼 이 사람들은 일찍 종료를 했기 때문에 350불을 냈겠다를 알 수 있겠죠? 정답은 C번. 일찍 걔가 임대를 취소했다. 정답은 C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머지는 unacceptable 한 거죠. 왜냐면 인보이스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charge가 carpeting replacement 때문입니다. 카펫을 교체하는 것 때문인데 그런데 카펫은 데미지가 됐거든요. 우리 이벤트 전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가 refer to attached document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카펫이 교체가 되는데 너의 메인테넌스 탭에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래서 550불 차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를 보셔야 답을 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지문이 지금 3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지문 있죠? 요거랑 지금 하나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이 지금 두 번째 지문이라고 했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가 문제가 풀었고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랑 연결을 할 차례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우리가 인스펙션 폼이 있는데 자, 러딩닥 괜찮고요. 컨벤션홀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컨세션, 매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필요한데 수리가 필요합니다. 카펫의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쪽 윙에 히팅도 필요하고 우리 컨벤션 센터 메인테넌스 스텝이 어떻게 하다 이것을 6월 2일까지 완공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5월 31일 날 인스펙션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날짜를 비교하는 게 이 토익에서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지금 얘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야 되냐면 6월 4일에서 11일까지 빌려야 하는 거고 이 인스펙션 폼은 언제까지? 6월 2일까지 완성을 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메일은 이제 종료를 한 다음에 이제 이메일 6월 10일 날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럼 누구 잘못이죠? 당연히 6월 2일까지 카펫도 수리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업체 잘못이 되는 거죠. 이 컨벤션 센터의 잘못.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 정답이 19번에 자, 주장하는 건 카펫이 딜리버랑 상관이 없고 장소가 힛 필요 없고요. 데미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리 비용 내는 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요거는 이 한 3번 지문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연계 문제로 접근을 해야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폭풍으로 달렸죠. 자, 파트 5, 6, 7에서 제가 준비한 문제들을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복화들, 같이 쓸 수 있는 복화들을 정리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라도 만약에 몰랐던 복화가 있으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하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통해서 찾고 틀린 부분을 제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트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꼭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촌파고다 종결토익의 제이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